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마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떤 또 초보분들 또는 이제 주식을 잘 하지 못하시고 또 주식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능했는지 한번 이유하고 어떻게 또 급락이 나올 건지 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현대사료 참 주식의 역사에 또 남을 만큼의 작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전주들의 결말은 지금까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거의 상장 폐지 수순을 받거나 나중에 또는 어, 뭐 의견 거절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작전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의 내부의 어떤 자금을 빼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계장부상으로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카나리바이오 뭐 최근에 올라갈 때는 뭐 처음에는 뭐 사료 주다 보니까 뭐 곡물가가 올라가서 급등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인 이유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카나리 바이오라는 조금 전에 이름이 두올 물산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 현대사료를 알기 위해서는 신모 씨라는 사람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똑같은 그 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 기억하기로 2014년도경에요.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홈캐스트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홈캐스트라는 회사가 그 전에 이제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정말 그 자사주를 막 그 회사 돈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하도 이제 적대적 M&A라던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인수하려고 했던 회장이라보다는 그 사람이 홈캐스트를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배임, 횡령 배임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서 참 투자자를 힘들게 만들고 주가를 폭락시키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항우석 관련 종목이라고 같이 인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700%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그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서 이제 뭐 실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현재 이 현대사료와 연관이 되다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더 JD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신모 씨가 이 더 JDR이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더 JDR하고 2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것이 바로 위드윈 투자 38호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두올 산업을 인수를 하게 되죠. 대략 한 29% 정도의 인수를 하게 됩니다. 또 이 당시에 이 팀들이 또 뭘 했느냐? 빗썸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두올 산업을 인수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홈캐스트에 있던 그 임원진들이 두올 산업으로 옮겨온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빗썸이라는 걸 인수 시도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가 돈이 많아야 회사가 돈이 많아야 인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회사의 돈은 이 두올 산업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뭐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니까 뭐 매출도 얼마 안 되고 회사의 돈도 뭐 몇백억 되지 않는 가용 자산이 그런데 2,350억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저기 어떤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하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최근에 에디슨 이브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컨소시엄 뭐 또는 뭐 여기저기 재무적 투자자를 막 모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나 배신 때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이브도 결국에 그렇게 되면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 상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SGBK 그룹의 신주 대략 57%를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SGBK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BKSG라는 회사, 그러니까 SGBK가 BKSG를 가지고 있고 BKSG가
빗썸을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BK 컨소시엄을 전량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력이 작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SGBK를 두월물산이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다가 철회하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하한가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이때도 바로 이 신모 씨가 체제주주로 있었던 더 JDR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뭐 주가 조작의 실형을 받은 게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2020년에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월 산업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현대 산업을 알려면 또 두월 산업부터 알아야 됩니다. 두월 산업은 두월 물산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 있어요. 이게 또 요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월 물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라졌느냐를 보게 되면 두월 산업이 있었죠. 두월 산업이 신모 씨 그 3명 임원진들 3명이 두월 물산을 인수를 합니다. 두월 물산이 오큐피라 해서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거래 중지당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 정지되는 상황이고 이름이 디아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3개의 기업으로 분할을 하게 되죠. 바로 디아크는 그대로 이제 옛날 사업부, 자동차 사업부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월 물산 홀딩스가 있습니다. 이 홀딩스라는 이름을 함부로 써요. 자, 두월 물산 홀딩스. 그 아래에 두월 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월 물산이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두월 물산하고 두월 물산 홀딩스가 또 합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아크가 오큐피 바이오로 이렇게 또 3개로 이렇게 기업을 분할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두월물산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아까 봤었던 위드윈 투자조합. 자, 조금 전에 봤었던 빗썸 인수 시도했었던 그 자금이고요. 요 자본이 71%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월물산 홀딩스의 대표가 바로 예전에 그 주가 조작을 했을 때 있었던 그런 홈캐스트의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두월물산 홀딩스의 최대 주주 대표이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드윈 투자조합의 38호는 더 JR 등 2인이 또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신씨가 또 0.9%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굉장히 복잡하죠. 분석이 안 돼요. 그리고 사명은 두월 산업에서 오큐피로 갔다가 디아크로 가고 지금은 또 이름이 변경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의견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고요. 두월 물산은 현재 이름이 장외에서 카나리 바이오로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카나리 바이오는 바로 아까 그 3개로 기업이 나눠졌잖아요. 3개 나눠져 있는 오큐피 바이오. 자, 왜 이렇게 급등했냐 보면 이 오큐피 바이오의 IP, 지적재산권입니다. 이거를 두월물산의 자회사인 MH에다가 넘겨요. 그리고 두월물산과 두월물산 홀딩스를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두월물산의 시가총액이 한때 30조까지 갔었어요. 우리나라의 현대차보다도 높은 그런 시가총액을 기록한 바도 있었습니다. 장외 종목이다 보니까 어떨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100주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게 너무 쉽겠죠. 자기들이 물량 다 갖고 있고 몇 주만 계속 위로 사면 내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남아있는 물량도 없고 그래서 이 업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폭등세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주당 30만 원까지 갔다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9만 원 정도고요. 상장 주식 수가 거의 1억 주 정도 가까이 되니까
현재 시가총액도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조죠, 10조. 예. 그럼 도대체 이 업체가 왜 10조라까지 올라갔느냐를 보게 되면요. 자, 난소암 치료제 올해 보고마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개발한 캐나다의 온코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파이프라인, 이 IP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인수한 것도 아니고 그 회사의 IP를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데 뭐 나오기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기존 대비해서 30개월 늘었다라는 거죠. 이 내용 사실 엄청나.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진행 생존 기간이 뭐냐면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30개월 더 살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걸로 연 매출이 7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의학 보고서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보고서 하나를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과거에 홈캐스트도 바로 황우석 박사 관련돼서 그냥 막 끌어올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현대사료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회상장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10조 원짜리의 기업이 현대사료를 지분을 5, 60% 정도를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우회상장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우회상장도 문제가 될 뿐더러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장외에서 저 가치를 사실상 좀 믿기가 좀 어렵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600억 정도로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요게 이제 주당 28,777원에 계약하겠다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뭐 18만 원, 14만 원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계약이 과연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두월물산도 그렇고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돈을 끌어 모아야 돼요. 그래서 3,4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자회사의 회사채로 나오는 거예요. 돈을 현금이 아니라 그 회사채로 발행한다는 겁니다. 회사채도 믿기가 사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구주인수 630억 5월 4일 납부 계속 납부를 해야 돼요. 이런 자금들을 7월 달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경험상 봤을 때 우리 에디슨 EV도 그랬죠. 근데 에디슨 EV와 지금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쌍용차 인수 실패했고요.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두월물산 의견 거절 받았습니다. 두월산업. 예. 그럼 과정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자금의 출처가 그냥 복잡하다는 그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누구 하나 나가면 폭발한다. 예. 대부분의 종목들의 결과가 상장 폐지 위기에 갔다라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지금 당장이야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요. 급등하고 나서 한 2, 3개월 뒤에 주가 빠지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조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나중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우리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올라가는 흐름이 비슷해요. 살 수 있는 기회도 잘 안 주면서 그냥 계속 끌어올리는 스타일이죠. 점상 날렸다가. 그래서 에디슨 EV도 한 1000% 정도 올라갔습니다. 8,000원짜리가 8만원 고점 찍고 이렇게 갭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갭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장대 운봉 나면 거의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걸 꼭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현대사료도 그 지점이 고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의 개인들이 당하느냐를 보게 되면요.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되면 급등했다 폭락을 하게 되면 세력들은 주가를 급반등을 시켜버려요. 급락했다가 막 20%씩 막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는 그렇죠. 다음에 빠지면 또 끌어올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0% 있던 게 또는 마이너스 20% 있던 게 플러스 10%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30%죠. 와, 하루에 이런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타로 들어갔다가 패가망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거에 요게 홈캐스트 과거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홈캐스트를 가지고 끌어올렸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잘 보세요. 홈캐스트가 2014년입니다. 2014년도에 자, 여기가 되겠네요. 14년도니까 자, 여기에서 홈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홈캐스트예요. 2014년도에 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적대적 M&A 들어왔다가요. 그 회사 임원진들이 자사주를 통해서 방어하기 위해 경감 방어 자사주를 매입을 했던 거였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인수하려고 했던 회장이 횡령의 의미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을 했죠. 그리고 매집을 합니다. 싸게, 그죠? 싸게 매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슷하죠. 지금과 점으로 살 수 없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결국에 여기서 잡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때 주가가 2,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5,000까지 갔으니까 한 700% 정도, 7배 정도 상승시키고 고점이 형성되면서 주가 폭락을 합니다. 자, 그냥 빠지지 않죠. 위에서 좀 채공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의 어떤 특성들은 그 정도 같아요. 한 최대죠. 10배다. 최대가. 밑에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사를 보게 되면 어떨까요? 역시 뭐 별잘 것 없이 볼 것 없이 급락을 시켰네요. 자,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플러스 23% 4% 있었던 종목인데요. 한 방에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급등을 시켜줘 버립니다. 그게 물량 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당하지 말아라.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거의 17,000원짜리가 14만원까지 15만원까지 갔으니 거의 10배 다 올라왔거든요. 700%에서 10배 정도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이런 종목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분명히 또 급등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주식 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온 종목들의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되시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